안녕하세요. 웰빙 정보쇼에 오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요즘 들어 자주 하시진 않나요? 이제 은퇴가 눈앞인데 앞으로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국민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다던데 난 과연 괜찮을까? 지금까지 별다른 재테크도 안 했는데 이 나이에 뭘 더 시작할 수 있을까? 맞아요. 50대가 되면 진짜 현실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은퇴가 막연한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바로 다음 페이지의 인생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50대라는 시기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말이네. 그쵸,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피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실천하면 분명히 60대, 70대, 그리고 80대까지도 훨씬 더 여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이번 콘텐츠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뭘 잘 몰라서 재테크는 나랑 안 맞는 얘기 같아. 경제 뉴스 보면 어려운 말만 나와서 아예 안 보게 돼.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재테크는요. 복잡한 주식 용어나 부동산 시세를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어디서 조금씩 불어나는지 그 흐름만 잘 알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에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이 덜 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돈이 오래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내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할 돈 습관, 재테크 습관은 뭐가 있을까? 지금 시도해도 정말 늦지 않은 걸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하나하나 실마리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채워볼까 해요. 이번 콘텐츠의 제목은 바로 50대 이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재테크 습관 7가지입니다. 들어보시고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실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50대 이후 재테크에 대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오해들 먼저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이걸 짚어두면 앞으로 소개할 7가지 습관도 훨씬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오해. 이 나이에 무슨 재테크야? 이미 늦었지 않나?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0 넘어서 뭘 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테크는요,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50대면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진 돈, 지금의 지출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소득 흐름을 그냥 두고 30년을 산다? 그건 정말 무모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앞으로 남은 30년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도요.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60대, 7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두 번째 오해. 재테크는 투자 고수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도 많이 하시죠. 나는 숫자에 약해서 주식 같은 건 도저히 못하겠어. 부동산은 너무 어렵고 리스크가 크니까 겁나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재테크는 꼭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떤 습관 때문에 돈이 새고 있는지,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불릴 수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창한 투자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돈을 아끼고 쓰는 돈을 관리하는 힘, 이게 재테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 재테크는 원래 부자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생각이죠. 나는 지금도 생활비 빠듯한데 도대체 뭘 투자하고 뭘 굴려. 재테크는 모아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아끼고 그걸 모아서 1년에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재테크라는 이름을 달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 그냥 연금만 믿고 살아도 되지 않나요?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조금 있고 크게 안 쓰고 조용히 살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연금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줄기 소득만으로는 생계만 유지하기도 빠듯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엔 기본 생활비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게다가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녀 지원금, 노후 주거비용 같은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현금 흐름을 다양화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은퇴 이후에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대 이후 재테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느낌 오시죠? 재테크는 큰돈 굴리는 일도 아니고 늦으면 못하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돈을 더 잘 쓰고 앞으로의 돈 흐름을 계획하는 습관. 그게 바로 진짜 재테크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의 50대 이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원칙과 방향 바로 이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5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잘 살까? 이거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요. 실제로 다양한 시니어 재테크 사례, 상담 사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핵심 특징이에요. 이걸 알면 앞으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할지가 훨씬 또렷해질 겁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돈의 흐름을 숫자로 관리한다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얼추 한 달에 이만큼 써. 대충 이 정도 들어오고 이 정도 나가니까. 그냥 카드가 빠져나가고 남는 돈으로 살아. 이렇게 감으로 돈을 쓰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월 단위, 연 단위 지출 흐름은 물론이고요. 10년, 20년짜리 은퇴 플랜까지 숫자와 표로 정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단일하지 않다입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기대고 살지 않아요. 보통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식 ETF 배당금, 임대수익, 소규모 사업소득 등 이렇게 두세 가지 이상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 줄기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요. 그 줄기가 끊기면 바로 위기예요. 하지만 수입원이 두세 개로 분산돼 있으면 하나가 줄어도 나머지에서 보완이 되죠. 그리고 이 수익 구조는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은퇴 후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습관 자체가 돈을 불러오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잘 모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월급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이 소비 습관이 엉망이면 그건 그냥 돈을 잠깐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반대로 지출을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산이 쌓이고 돈 걱정 없는 삶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해야 해요. 네 번째 인사이트는 심리적으로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입니다. 이거요,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진짜 재테크의 바탕이에요. 돈이 없을 땐 조급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허세가 생기고 돈 얘기만 나오면 불안하고 눈치 보고 질투가 생기고 이런 감정들 누구나 겪어봤죠. 그런데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감정을 돈에 기대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치 있는 소비인지, 언제 투자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계획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게 재테크 습관이 오래 유지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섯 번째 인사이트는 자기 인생의 돈 설계자라는 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남이 대신 설계해줄 거라는 기대를 안 한다는 것. 나라가 해줄 거야, 자식이 도와줄 거야, 연금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해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재무 설계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50대부터 스스로 계획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도 받고 기록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자신만의 돈 계획을 계속 다듬어 갑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가진 돈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산 관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어떠세요? 이 5가지 인사이트가 단순한 팁이나 요령이 아니라 돈 걱정 없는 삶의 뼈대를 만드는 기준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선택지와 비교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특히 나는 뭘 먼저 해야 하지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테크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한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의 미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50대 초반에 시작해서 70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시나리오 A. 재테크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매달 지출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새는 구멍을 줄였어요. 스마트폰 요금도 알뜰폰으로 바꾸고 오래된 보험도 재정비했죠. 소소한 소비도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으로 컨트롤했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ETF에 꾸준히 투자했어요. 본인이 가진 취미나 지식을 활용해서 월 10에서 20만 원씩 부수입을 만들어냈고요. 하루 30분 걷기, 아침 루틴, 간단한 건강식으로 병원 갈 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표로 정리해 현금 흐름 계획도 세워뒀죠. 결과는 어떨까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배당소득, 임대수입 같은 다양한 현금 흐름이 생겼고 은퇴 후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병원비나 갑작스런 비용에도 대비할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불안이 거의 없습니다. 삶에 기대감이 생기고 취미활동이나 여행도 여유 있게 즐기고 있어요. 시나리오 B. 특별한 준비 없이 그냥 흘러보낸 경우. 이분은요, 바쁘게 일하느라 따로 관리할 시간이 없었고요. 카드값은 늘 월말에 몰아서 결제하고 돈은 벌면 쓰고 부족하면 대출로 메우는 패턴으로 보험은 예전에 들어둔 걸 그대로 내고 있었고요.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준비는 없었어요. 나중에 연금 나오면 괜찮겠지 하며 대충 버텨왔습니다. 70세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월 90에서 100만 원. 그 외에는 수입이 없어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해 생활비가 늘 빠듯하고 갑작스런 병원비나 수리비 등 변동 비용은 감당이 안 돼요. 은퇴 전에는 자유롭고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니 자유보다 불안이 더 큽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뭘까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연령에서 출발했고요. 심지어 수입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실천했느냐, 그냥 흘려보냈느냐. 이 선택의 차이가 10년, 20년 뒤엔 정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거창한 재테크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굴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출을 한 번만 정리해보는 것부터, 알뜰폰이나 보험 리모델링을 시도해보는 것부터, 매달 10만 원씩 적금이나 ETF를 모으는 것부터, 내가 뭘 잘하는지 조금씩 써먹을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보는 것부터 하나만 바꿔도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효과보다 10년, 20년 뒤에 나를 위한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재테크 습관 7가지 실천 전략으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구체적인 방법, 사례, 팁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한 가지라도 더 이건 당장 해봐야겠다 싶은 거 찾으시면 성공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이어서 5번째 파트,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재테크 습관 7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번 파트는 실제로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해주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재테크 습관들입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지출 다이어트를 생활화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무조건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보이게 만들자는 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자동이체 보험료, 잘 안 쓰는 앱 정기 결제.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그냥 새고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예시로 들어볼까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뉴스 앱, 클라우드 서비스, 쇼핑몰 정기결제. 각각은 만원에서 2만원이라도 다 합치면 매달 1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 3개월간 통장, 카드 내역을 쭉 뽑아보세요. 정기결제 목록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꼭 필요한 항목 2-3개만 남기고 모두 해지하세요. 그리고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으로 소비 흐름을 시각화하면 나도 모르게 쓰던 지출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관리는 최고의 투자다 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건강은 절약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하나만 생겨도 한 달 약값과 병원비로 30만원은 금방 나갑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도 깨져요. 게다가 회복기간 동안 활동도 줄고 수입도 제한되죠. 반대로 매일 30분 걷기, 소금기름 줄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만 해도 병원 갈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삶의 질도 확 올라가고요. 한마디로 건강은 돈 걱정 없는 노후의 가장 기본 전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습관은 고정지출을 구조조정하라 입니다. 고정지출이란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관리비, 구독 서비스 등이 있어요.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7, 8만원에서 2만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장이 겹치거나 낡은 상품이 많아요. 최근엔 무료로 보험 리모델링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많으니 꼭 한번 받아보세요. 대출이자도 신용등급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고 요즘은 금리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교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정리 요령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은 알뜰폰이나 요금제를 하향하고 보험은 보장 분석받고 중복을 제거하고 대출은 금리 비교하고 대환을 검토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달 20만원 이상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돈을 재테크에 다시 투입하면 복리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금융소득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입니다. 나는 투자 같은 건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걱정 마세요. 투자는 꼭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상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올라서 정기예금은 3에서 4%, 특판적금은 5에서 6%도 가능해요. 소액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월 배당 ETF 같은 건 매달 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 노후에 유용하죠.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도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고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금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자동 수익 구조를 하나라도 만들어라 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한 개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확 갈라놓습니다. 예를 들어 자잘한 재능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파는 분, 유튜브 쇼츠로 소액 광고 수익을 만드는 분, 부업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월 10만원씩 버는 분, 블로그나 노션으로 정보 판매하는 분,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월세 수입 만드는 분, 이런 걸 모두 묶어 세미 패시브 인컴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수익이 작아도 그 구조가 하나 생기면 노후 불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자동 수입 구조 하나 만들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보세요. 여섯 번째 습관은 소비의 내 기준을 세워라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위해 쓰는지 모르면 돈은 늘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소비에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 10,000원 이상 소비는 24시간 대기하고 나서 결정한다. 외출할 때는 체크카드만 들고 나간다. 1년에 한 번은 꼭 지출 리셋 주간을 둔다. 새로 사는 옷은 무조건 하나 사면 하나 버린다 원칙을 둔다. 지금 당장 필요 없다면 보류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소비가 현명해지고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은퇴 후의 현금 흐름표를 직접 그려보자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미래 수입과 지출을 한 장짜리 현금 흐름표로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수입을 생활비, 보험료, 주거비, 의료비, 여행비, 자녀지원금 등 지출을 정리하고 연도별, 항목별로 월지출, 연지출과 수입을 써보세요.
많은 분들이 쓰기만 해도 불안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이 표를 작성하는 순간 내가 준비해야 할 돈, 줄여야 할 항목, 추가할 수입원이 명확해집니다. 어떠세요? 이 7가지 습관 정말 하나하나가 지금부터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재테크 습관 하나하나 모두 실천 가능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어떻게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50대 이후 평생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7가지 재테크 습관.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출 다이어트를 생활화하라. 세고 있는 돈을 막고 소비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것부터. 둘째, 건강은 최고의 재테크다. 병원비보다 운동화 한 켤레가 싸다. 건강이 곧 돈입니다. 셋째, 고정 지출을 구조 조정하라.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 정리만 해도 수십만 원 절약 가능합니다. 넷째, 금융소득 작게라도 시작하라. 정기예금, 배당 ETF, 연금저축 등 작은 복리부터 익숙해지세요. 다섯째, 자동 수익 구조를 하나라도 만들자. 전자책, 블로그, 중고거래, 임대 수익 등 월 10만 원이라도 자동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째, 소비에 내 기준을 세우자. 무조건 아끼지 말고 어디에 쓸 것인지 기준을 만들면 지출이 달라집니다. 일곱째, 현금 흐름표를 직접 작성하자. 60세 이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막연한 불안이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지난 3개월 지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동이체 목록, 구독 서비스, 카드 명세서만 봐도 큰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장이나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월 고정 지출 얼마, 내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항목과 지금 바로 해지하거나 바꿔볼 것 등 이렇게만 적어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인 돈을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나도 재테크하고 있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순간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이제 5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냐?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젠 무슨 소용이야. 돈은 원래 많은 사람이 더 버는 거잖아. 하지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돈 습관을 만드는 골든 타임입니다. 30대, 40대엔 돈 버느라 바빴고요. 60대 이후엔 이미 행동력이 줄어듭니다. 바로 지금 돈을 쓰는 방식, 불리는 방식, 남기는 방식을 하나씩 바꿔보는 게 가장 효율 좋은 타이밍이에요. 혹시 오늘 내용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어. 이걸 보니 돈에 대한 불안이 조금 줄었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나는 요즘 지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 나도 실천해본 습관이 있다. 이런 재테크 팁도 다뤄주세요. 같은 의견들요. 이 채널은 5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응원하는 커뮤니티니까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은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인생은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대박 투자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7가지 습관, 그중 단 하나라도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당신의 미래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50대 이후에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 여기까지 웰빙 정보쇼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속 있고 확실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